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노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노자는 중국 고대 사상가이자 도가의 시조로 노자의 가르침은 도덕경을 통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핵심 가르침하면 무의 자연을 꼽을 수 있죠. 인간의 인위적인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리키는데요. 오늘날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생태 위기 시대의 노자 일기의 저자 인하대 명예교수이신 김영 교수님과 노자의 가르침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국문학과에서 공부를 했지만 대학원에서 전공은 한문학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 한문학이 대가 이제 끊겨간다고 해서 SK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해외 파견 학자들도 지원을 했지만 국내에서 한문학을 공부를 해서 한국사라든지 한국 철학이라든지 한국 한문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 연구자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 지곡서당 임창순 선생님에게 이제 위탁을 해서 기숙을 하면서 한 학기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그 대학원 석사과정 다닐 때 그 장학생 시험에 합격해서 그때 뭐 장학금도 꽤 좋습니다. 네. 매달 한 10만 원 정도. 지금 그때 한 30-40년 전이니까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장학금을 주면서 한 학자를 양성을 했는데 덕분에 노노맹자 시경이라든지 이런 고전들을 외우면서 한문 고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공부를 해보니까 좀 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평생 한 30-40년 한문학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하대 한문학과 교수로 이제 오랫동안 재직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인하대학에서는 국어교육과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 한글 문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개 동양의 전통 한문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명사들이 전부 다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대로 한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한문에 대한 일정한 그 이해, 연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오가, 윤선도의 오가, 네것이 몇이냐 하니수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시조가 있죠. 네, 그 시조 썼던 윤선도조차도 이 시는 한글로 썼지만 문집은 한문으로 썼답니다. 고산유고가 한문으로 돼 있거든요. 네. 네, 우리 실학파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부분도 우리가 존경하지만 그분의 요의당 전선 전부 다 한문으로 돼 있어요. 네, 연암 박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학문 사상, 그 위대한 그 인물들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한문의 그 통로를 거치지 않고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문을 공부하고 또 하다 보니까 좀 힘들긴 했지만 좀 그 보람도 있고 오늘날에 보면 좀 그 약간 좀 동양의 지혜랄까, 네. 사상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예, 이 국문학을 바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한문을 좀 많이 잘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보편적인 한자 문화하고 주체적인 한글 문화가 조화될 때 오히려 바람직한 한국의 통합 문화가 꼽힐 수 있어요. 그런데 한글로만 된 거, 한글 소설, 한글 시가 이런 가사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나 그 양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네. 그 사상적 깊이가 좀 깊다고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연암 박지원이라든지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상가 학자들 아닙니까? 네. 네, 그분들의 정신이나 지혜를 배워서 오늘날의 한글로
쉽게 풀이하고 번역해내고 세계화하는 것이 우리의 뭐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동양 문명이 오랜 네. 역사에서 이 한자를 써왔기 때문에 이제 네. 동양 사상과 이제 동양의 어떤 철학, 어떤 고전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한문을 또 네.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한문을 버리면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게 문명의 큰 그 자산을 버리는 그런 그 우를 범하게 될 거요. 우리가 이제 문화라는 것은 발전한 그 문화 문명을 받아들여야지 그 나라가 발전하지. 뭐 우리의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 것만 고집하고 주장하고 우리 한글만 쓰자 이렇게 얘기해서는 폐쇄적이 되고 고립되고 점점 쪼그라들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우리 결국은 한글 문화를 고표가 아니고 우리 이상이고 저도 뭐 한글 대중들이 쓰는 그 신문이나 잡지는 한글로 돼 있다 생각, 한글 전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연구자들, 학자들은 이런 동양의 어떤 지혜를 오늘날에 되살리기 위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중고등학교 때 한문 필수적으로 좀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도 네. 다들 네.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선택이 돼가지고 옛날보다는 실수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아하. 네네.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예, 네네. 예. 음.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이제 한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좀 많이 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문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한시를 쓸 수 있으려면 한 10여 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노노맹자라든지 시계일 이런 걸 외우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다 한문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처럼 한문학자들이 한문을 좀 깊이 이해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쉬운 현대적인 언어로 풀이해내서 제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네. 한문을 요새 영어 공부하기도 바쁘고 불어 공부하기도 바쁘고 중국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걸 또 옛날 우리 선임들처럼 한문을 공부하라는 건 너무나 부담을 많이 주는 거라 특히 우리 같은 한문학자들이 쉽게 한글로 고전을 번역해내고 깔끔하게 현대적으로 해석해내는 게 참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는 뭐 국어교육과에서 국어교사를 양성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인터넷 세대를 위한 한문 강의, 뭐 시민을 위한 한문 강의, 문학적 상상력을 위한 한문 강의 뭐 이런 책들을 꾸준히 내왔습니다. 네. 자, 오늘도 교수님께서 쓰신 소중한 책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발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때 우리 오영석 PD께서 아주 미안하시고 기동서에 있고 이게 척이 좋으십니다. 예. 자, 책 제목이 생태 네. 위기 시대의 노자 읽기라는 책인데요. 어떻게 쓰신 네네. 책입니까? 재작년에 2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또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는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이태리 같은 데 노인들이 막 죽어가지고 시신을 관에 담을 수가 없어서 트럭에다 싣고 가는 그런 비극적인 현상을 봤었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방을 해서 비교적 사망자도 서양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너무나 학대하고 탐욕하고 이런 결과 그냥 부메랑으로 생태 위기를 맞아서 이제 결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시대에 노자를 잃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들에게 뭘 줄까를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노자를 육아 사상과 대비되는 자유로운 무위자연의 철학으로 이해를 했지만 특히 2년 동안의 이 코로나 생태 위기 시대에는 노자의 생명 존중 사상이라든지 평화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와닿았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전쟁으로 요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막 민간인들이 학살되고 또 코로나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고 또 사람 산업재해로 죽고 사살로 죽고 이런 엄청난 비극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모든 생명은 정말 그 하늘이 준 귀한 선물이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노자의 전편에 알려 있기 때문에 이 노자를 다시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작년에 1년 동안 제가 여의도 생태공원 여의색강 생태공원 세수파크에서 이제 교장으로 있는데 거기서 노자 생태교실을 상반기 하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들었던 분들 중에는 뭐 신부님, 변호사들, 우리 기자들 분들도 있고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자를 이런 생태적인 각도에서 읽다 보니까 네. 새로운 그 해석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바탕으로 이번에 이 겨울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서 생태 위기 시대의 노자 읽기, 막 그대로 제목 그대로 작년에 읽었던 그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세습을 거닐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노자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한번 깔끔하게 재해석해보자 해서 그 결과물로 이번에 묶은 것이 생태위기 시대의 노자 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를 겪는 이때에 정말 노자의 가르침이 딱 맞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우선 이 노자란 인물은 어떤 분인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노자는 어떤 분인가요? 그 노자와 대비되고 있는 분이 공자 아닙니까, 그죠? 공자가 우리에게 더 유명하죠, 사실은. 네. 공자는 육아 사상의 종주, 극기복례, 덕치주의, 예치주의, 이 덕과 예를 강조해서 이 혼란한 전국 시대를 안정시키려고 했던 유위의 철학을 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 노자는 그런 유위의 정치, 덕이니 인니 예지라는 것이 인간을 정말 억압한다. 인간의 그 자유로운 그 모습들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인 것도 없이 스스로 그러한 그런 그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상이 노자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은 육아하고 도가로 이렇게 나눠지고 육아 사상의 핵심적인 인물은 공자와 맹자, 그 다음에 이 도가 사상의 핵심 인물은 노자와 장자 이렇게 나눠진다고 할 수 있는데 노자는 그 공자보다 조금 더 선배예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 공자가 이 노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재밌는 것은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때 공자는 상당히 득이만만하고 천하를 평천하려는 야심이 가득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걸 보고 무의자연했던 그 노자는 그대는 좀 교만하다, 너무 득이만만하다, 그 의욕을 좀 버리라, 뭐 이렇게 충고를 한 대목이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공자는 유위의 철학을 했다고 할 수 있고 노자는 무위의 철학, 티 없이 자연스러운 그런 상태를 이상으로 삼는 그런 철학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만 들으면 이제 노자와 공자의 가르침이 좀 대비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이제 공자님은 덕과 예로 나타나는 어떤 법치주의를 강조했고 노자는 어떤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어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어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어떤 자유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 같은데 공자님이나 노자님이나 다 가르침이 우리가 다 필요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서나 조직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질서가 없으면 굉장히 혼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입법을 강하게 하다고 하면 그것이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법률 지상주의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를 보완해 가는 사상이지 이게 배타적이고
이게 상극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두 유의 철학도 필요하고 무의 철학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에 봉건 시대에는 그 공자의 유의 철학이 통치자들의 굉장히 입맛에 맞았죠. 그러니까 자기 질서를 상하의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딸답고 이 상하의 질서를 유지해야 봉건 사회가 유지가 되지만 민주적인 근대적인 사회에 가서는 대통령과 국민이 서로 위임하는 관계 이고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도 친구 간의 관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서나 예법보다는 자연스러운 서로 친구처럼 자연스러운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 노자의 사상이 현대에 와서 좀 더 이게 주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하나를 버리고 이거 하나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시민 의식이 더 이렇게 성숙해질수록 어떤 법치주의보다는 인간의 어떤 좀 자연스러움에 맡기는 그런 방향으로 또 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가르칠 때 많이 가르치는 교사도 잘 가르치는 교사도 있지만 학생들의 창의성을 자율성을 끌어내는 그 교사 학생들이 스스로 해냈다라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진 교사가 좀 어쩌면 더 성숙한 교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아마 노자는 요새 와서 약간 고등교육을 했던 상당한 그 머리를 많이 썼던 그런 분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노자의 가르침을 좀 간단히 좀 배워보고 싶은데. 네. 노자의 가르침하면 대표적으로 무의자연을 또 꼽을 수가 있잖아요. 예. 노자께서 주신 가르침 좀 어떤 것들 소개해주고 싶으세요? 네, 지금 우리 PD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의자연의 핵심입니다. 자기적으로 의도적으로 뭘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에게 사랑하고 불교도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을 하고 그 자비를 베푸고 저절로 생활 속에서 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남을 보살피고 그 남에게 도움이 돼야지 내가 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침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아직은 덜 성숙했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제가 손흥민을 좋아하는데요. 손흥민이가 이제 센터링이 왔을 때 내가 이 골 오는 걸 어디로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골을 넣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센터링을 하면 저절로 이렇게 골문을 향해서 연습한 대로 슛을 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절로 써야지 이게 슛이 되지. 그걸 생각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직은 멀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 무의자연의 사상하고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이 노자의 부드러움, 겸손함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노자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상선약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상선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 그죠? 예. 물은 아주 부드럽잖아요. 그죠? 물은 부드러운데 그 물은 모든 걸 깨끗하게 해주고 생명수가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하지만 그 물이 흘러가서 강물이 되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잖아요. 집가 높고 돈이 많고 이런 거를 추구하는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노자는 거꾸로 그 낮은 곳으로 물을 흘러가던 곳이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노자는 사실은 반어를 즐겨 썼습니다. 아주 반어, 거꾸로. 아주 처음에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네. 낮은 곳으로 흘러가라, 겸손해라, 낮춰라. 근데 사실은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크고 작은 남을 섬기라라는 말이 있고요, 그죠? 우리 불교에도 원불교에도 다 이타행, 그죠? 네. 남을 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결국, 그죠? 동체 대비라는 말도 쓰죠, 그죠? 다 그냥 같은 한 가족이다. 나와 너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온 생명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자기의 이기심, 자기중심주의 이런 걸 버리고 낮춰서 남과 하나가 되라.
부처님 또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됐을 텐데 그 왕자의 자리 박차고 생로병사에 이렇게 신음하는 그 민중들 속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세상에 내려와서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고 여성들, 이 사회에서 약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같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위대하다는 게 뭘까? 높은 게 위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요새 가만히 이 노자의 그 가르침을 보면 물과 같이 부드럽게 자기가 더러워지면서 이런 먼지라든지 때를 씻어주잖아요, 물이요. 그죠? 물이라는 게 이게 그 청소를 할 때 깨끗한 물로 이렇게 먼지를 씻어내주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물이 흘러가다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뚫고 지나가지 않잖아요. 바위를 감싸주고 언덕을 이렇게 휘감아가고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를 그렇게 채워주고 그러면서 천천히 저 민중의 바다로 많은 사람이 있는 바다로 자기를 낮춰가는 게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 노자의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상선약수. 예. 그래서 노자는 자주 이런 골짜기 그 어머니 같이 부드러움, 통나무, 어린아이 같이 순진함 이런 물에다가 이 도를 자꾸 비유를 했습니다. 네. 야,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처럼 겸손하게 부드럽게 살아가라는 가르침. 이것이 참 부처님 가르침과 예수님 가르침 이렇게 다 상통하네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옛날에 고수들은 다 통했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달을 가리키다. 이 시간이 바로 우리 성현들의 어떤 공통된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또 배워보는 시간인데 우리 교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노자의 가르침도 참으로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보고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해주신 이 상선약수 또 이 무위자연의 가르침을 우리 현대인들이 좀 어떻게 적용하고 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좀 몇 가지 제안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 불교에서도 삼보가 있죠. 불법승 있죠. 네. 그 부처님과 부처님의 말씀과 승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노자에도 삼보가 있답니다. 노자의 삼보는 첫째는 자비로운 거 똑같습니다. 불교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검소함이에요. 검소함이라는 건 절제를 말하고 노자의 표현을 하면 지족불태, 지족불욕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지지불태,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절제, 요새는 욕망의 질주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 자연이 파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마 나는 그 노자의 가르침 중에 물론 자비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 모든 종교의 핵심인데 두 번째의 검소함, 절제함 이것이 오늘날에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일에서부터 알바트로스라는 죽은 새의 그 배를 갈라봤더니 거기에 플라스틱이 꽉 찼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나 그걸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저 자연의 생명이 저렇게 병들고 우리가 못할 짓을 했는데 그 다음 우리 인간은 과연 안전할까? 즉 우리가 먹는 그 물 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고 하천이 오염돼 있고 들판이 비닐로 있고 공기가 먼지가 오염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절제할 줄은 그냥 가장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고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좀 편할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더 많이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고 이 재화도 자기네들이 독점하려고 그러고 하고 모든 권력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니까 이 세상의 평화 깨어지는 거죠. 서로 나눠 가지고 더불어 상생하고 고르게 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이게 독선적이고 인간 위주가 되어 있는 것 그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배가 뭐냐면 불감의 천하성 천하에서 먼저 앞서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전통시대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식사할 때 보면 저희도 삼남 삼녀인데 우리 시장에 가서 이제 그 장날 쇠고기를 사와서 쇠고기국을 끓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버지라든지 형들이라든지 이런 자녀들의 국그릇에는 쇠고기들이 꽤 있는데 어머니의 국그릇을 보면 거의 무밖에 없어요. 무하고 없고 고기가 몇 점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고기가 있으면 그 고기를 제가 막 내한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어라. 나는 괜찮다. 나는 그때는 참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천에 들고 나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철없이 어머니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거 고기를 먹고 어머니의 몇 점 안 되는 고기를 주는 걸 그냥 덥석 받아 먹었다는 게 어머니가 돌아가고 난 뒤에 내가 그걸 이렇게 철이 들고 난 뒤에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항상 자식을 배려하고 앞세우고 타인을 배려하는 거. 천하에 자기가 앞서려고 하죠. 항상 자녀들을 배려하고 자기 남편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 내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젠틀맨십이 뭡니까? 젠틀맨십이 약자들 뭐 비행기 탈 때도 휠체어를 탄 분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 먼저 탑승을 시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난파를 당했을 때도 배에서 할 때도 제일 그 당시 약자들 좀 기체가 좀 부자유로스러운 사람들 노인네들 어린아이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 먼저 그 다음에 제일 건강한 남자들이 맨 뒤에 그 난파된 배에서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멋있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인데 노자는 바로 그것을 얘기했다면 자비로움, 검소함, 천하에 앞서려고 하지 않는가. 이건 사실은 우리가 서양의 그 발달한 물질 문명을 배워야 되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 노자의 이런 가르침은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평화주의적인 사상에 대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네. 서양의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이 노자를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교수님의 이 노자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노자에 푹 빠질 것 같습니다. 제 책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보십시오. 네. 우리도 서로 통하니까요. 그럼요. 네. 그 원불교의 상징이 이제 동그란 이론상이잖아요. 네네. 네, 그 내용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정말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이렇게 겸손하게 또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을 강조한 이 노자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 원불교의 가르침과도 참 상통하는 면을 많이 느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원불교가 우리나라 종교 중에 많이 성숙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행일치라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네. 그 원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 언행일치, 또 네. 지행일치, 신행일치 이런 것들을 또 강조를 하고 있지요. 예. 자, 오늘 교수님께서 쓰신 책 기후 위기 시대의 노자 일기가 바로 오늘 출간이 됐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서점에들 나갔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인터넷으로도 주문 가능하고 서점에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 노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이들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노자 일기의 저자 인하대 명예교수 김명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